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덧셈, 뺄셈 배웠었죠, 그죠? 오늘은 다항식 연산에서 세 번째 지수법칙을 배울 건데요. 자, 지수법칙은 실수가 좀 많은 부분이에요. 차분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이 지수법칙에서 첫 번째는 이제 1번 지수를 곱할 때입니다. 아마 중학교 잘 익힌 학생은 이 지수 부분의 자연수일 때 이거 잘 계산을 할 텐데 1번과 2번을 잘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보면 1번은 이제 밑이 같은 지수끼리 곱할 때는 지수를 이렇게 더해야 된다 라는 거였죠. 지수끼리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성질이 지수를 다시 거듭제곱할 때 이때는 여기 거듭제곱 지수와 거듭제곱된 만큼의 수가 이렇게 곱해진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수가 더하고 어떨 때 지수를 곱하는지 이 두 개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만 확실하게 해주면은 1번, 2번은 어려운 게 없는 것 같고 세 번째 지수 법칙에서는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 어떤 두 수를 곱해져 있는 거에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지수를 각각 해주는 것처럼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생각해도 되죠. 수에서는 잘 생각하진 않는데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3번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3번과 쌍으로 이렇게 4번 그러니까 두 수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니고 두 수가 나눠져 있는 경우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었을 때 거듭제곱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를 분모해 해주는 것처럼 2의 4제곱,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성질이고요. 네 번째는 지수끼리 나눌 때인데요. 여기 이제 앞쪽에 있는 지수가 더 클 때, 혹은 같을 때, 그 다음 뒤쪽에 나누는 지수의 지수가 더 클 때,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진다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전부 저 지수의 나눗셈을 분수 형태로 바꿨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의 5제곱 나누기 2의 6제곱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나눗셈을 분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었죠? 이렇게. 그럼 이거 아마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약분을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걸 지수를 이렇게 곱으로 바꿔 써보면 2의 5제곱은 2를 5번 곱했다. 2의 6제곱은 2를 6번 곱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 저 약분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2를 5번 곱한 것끼리 약분이 될 거고 남는 건 여기 2 하나 즉 2의 2분의 1 이렇게 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의 나눗셈에서는 분모 분자로 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곱해져 있는 지수의 곱셈의 수를 비교해서 남는 만큼 약분하고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뒤쪽에 있는 수가 더 큰 경우였죠. 이렇게 5보다는 더 큰 경우. 이번에는 앞쪽이 큰 경우를 해본다고 하면 2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하면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3 나누기 2의 3 이렇게 2의 세제곱분의 2의 10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분모보다는 곱해진 2의 개수가 많죠. 몇 개 많냐면 7개가 많을 거예요. 즉 2의 7제곱이 되겠죠. 이거를 개수만큼 빼기로 계산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의 10제곱 10개, 얘는 3개. 몇 개 차이 나냐면 뺀 만큼 7개. 그래서 7제곱이 됐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게 5번째 지수 법칙이에요. 이 지수끼리 첫 번째는 지수끼리 두 번째는 지수의 거듭제곱. 지수의 거듭제곱이긴 한데 곱한 수, 나눈 수에 대한 거, 그리고 지수끼리 나누기. 요것들을 잘 기억해 두면서 이제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13번을 살펴봅시다.
13번은 딱 보니까 지수의 뭐예요? 지수의 곱이죠? 지수의 곱은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였죠. 3 더하기 4. 그래서 A의 7제곱.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4번을 화면을 잠깐 멈추고 3분 동안 13번의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다 풀었다면 14번으로 넘어갈게요. 14번에서는 1번과 5번을 풀어볼 텐데, 자, 1번을 먼저 보면 1번의 이 친구는 지수에 다시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거죠. A의 제곱에 4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한다? 지수끼리 이번에는 곱한다. 알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A의 8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있는 A의 7제곱과 이제 계산을 해주면 지수끼리 곱하는 건 지수끼리 더한다 였죠. 그죠? 그래서 A의 1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의 거듭제곱이 있을 때 지수끼리 곱하는 거 계산할 때 어떨 때 지수끼리 곱을 해야 되는지 어떨 때는 지수끼리 덧셈을 해야 되는지를 헷갈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5번에서도 각각을 계산한 후에 나눗셈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앞쪽만 선생님이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에 세제곱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곱해진 두 개의 지수를 해주는 거니까 여기에 각각 해주는 거게 될 거예요. 그러면 A의 세제곱에 세제곱, 그리고 B의 세제곱에 다시 세제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때 앞쪽 친구는 지수에 다시 지수, 거듭제곱을 한 거니까 A의 3을 곱해야 되죠. B도 마찬가지로 3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앞쪽식은 A의 9제곱, B의 9제곱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그럼 뒤쪽에 있는 것도 학생들이 잘 계산을 해본다면 뭐가 되냐면 쌤이 바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A의 제곱, B의 4제곱이 될 겁니다. 과정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 나눗셈을 하는 건 분수 형태로 두는 거라고 했으니까 A의 9제곱, B의 9제곱에 A의 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는 A끼리 B끼리 약분할 수 있는 것끼리 약분을 해주면 되죠. 약분. A 9개, A 7개. 이거는 A 2개. 여기는 7개가 남겠죠. B끼리 계산해보면 얘는 B의 5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이게 되겠죠. 선생님 1번, 5번 둘 다 풀었지만 학생들이 1번, 5번을 다시 한번 푼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화면을 멈추고 3분 동안 14번의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지수법칙 5가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여기는 지금 4개 정도만 개념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지수의 곱은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죠. 지수의 거듭제곱을 하는 건 지수에 있는 값끼리 곱을 하면 되는 거였고 두 곱해진 두 수의 거듭제곱은 이걸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A의 n제곱, B의 n제곱 나누는 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 m이 n보다 크다. 이 분자로 올 값이 분모로 올 친구보다 지수가 더 큰 상태예요. m이. 그런 경우에는 약분을 해도 분자의 수가 남겠죠. 이럴 때는 a의 m 빼기 n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은 다항식의 곱셈이에요. 다항식의 곱셈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항이 일반적으로
보통 2개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우리 중학교 때 했었죠? 전개 하는 것처럼 계산해서 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전개를 한 후에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한 후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전개를 하면 될 텐데 우리는 또 뒤에 어떤 정해진 경우일 때 곱셈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곱셈 공식일 때 특정한 경우들 좀 기억을 해서 이걸 이용한 패턴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일단 다항식 곱셈은 기본적으로 전개를 하는 거다. 다항식의 곱셈도 연산이기 때문에 이 연산 법칙을 살펴볼 텐데 덧셈처럼 교환, 결합이 잘 성립해요. 교환은 순서 바꿔 곱하는 거고 결합은 3개의 식을 곱할 때 어떤 걸 먼저 곱해도 되냐 상관없다라는 내용이 결합 법칙의 내용이죠. 분배 법칙은 곱과 합에 대한 분배 법칙에서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로 잘 성립을 한다.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더한 거랑 결과가 같다. 뒤쪽에 곱해진 식이 있어도 이렇게 C와 C에 B, A를 곱해서 나온 결과랑 이걸 계산해주면 똑같다라는 게 분배 법칙도 잘 성립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면 다음 식을 전개하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 이걸 곱하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전개예요. 이렇게 3개를 하고 이렇게 3개를 해서 각각 적어주고 동류항이 나오면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x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x 세제곱 그 다음은 x제곱 그 다음은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줄 텐데 여기서는 선을 긋지 않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1과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다음은 마이너스 x죠. 다음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동류항끼리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것끼리 계산하면 남는 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16번의 나머지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분히 정리한 후에 동류항을 계산하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면을 멈추고 4분 동안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다 풀었다면은 7번의 개념 체크 문제를 볼게요. 다항식의 곱셈은 전개를 하는데 전개를 하는 방법은 뭘 이용했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을 했고 뭐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라는 거였죠. 이렇게 루틴처럼 딱 기억을 해두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앞에서 이제 덧셈, 뺄셈, 곱셈까지 했죠? 이번에는 나눗셈 부분을 배울 텐데요. 나눗셈 부분은 여기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각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 내림차수 배웠죠? 높은 차수부터 정리한다. 해서 정수의 나눗셈. 여기 지금 예를 든 게 뭐냐면 43 나누기 6을 든 거죠. 그걸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한 방법을 계산하고 못과 나머지를 구한다라는 게 다항식의 나눗셈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보면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항식 중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나누기 x 플러스 1 두 개 다항식이죠. 다항식을 나눌 때 나누는 방법을 정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해라 라고 했는데 이쪽은 2차고 이쪽은 1차예요. 정수처럼 이 작은 수로 큰 수를 나누는 경우에는 이런 세로셈이 큰 수로 작은 수를 나누는 경우에는 이런 세로셈으로 계산이 되지 않죠. 분수 형태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다항식에서는 다항식 크다 작다는 차수를 가지고 결정해요. 그래서 여기처럼 1차에서 2차를 나누는 거 그거는 가능한데 반대는 좀 어려워요. 유리식으로 나중에 뒤에 배울 텐데 유리식으로 나타내는 것만 가능해서 자, 이것처럼
작은 차수로 큰 차수를 나누는 거를 세로로 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계산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잠깐 다시 설명했지만 여기 다항식에서는 정수에서는 큰 수 먼저, 그러니까 10의 자리 먼저 뭐 1의 자리 나누는 형태로 수를 보고 계산했는데 다항식에서는 차수를 보고 계산해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이 다항식에서 차수가 큰 건 2차죠. 2차를 먼저 이렇게 없앨 수 있게끔 몫을 정해줘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2차를 없어지려면 이 친구랑 뭘 곱해야 되냐면 이렇게 x를 곱해야 돼요. x, 여기 x를 먼저 정해주면 여기를 곱해서 아래에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곱해서 적어보면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는 거니까 분배 법칙으로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이해되나요? 이거랑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곱해서 아래 적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아래 이렇게 되고 정수 나눗셈에서 이제 빼기를 하게 되겠죠. 빼서 어때요? 이렇게 해주니까 제곱이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거 빼면 여기는 x고 3에서 뺄 게 없으니까 여기 그냥 3을 빼주면 그냥 여기는 3이 그대로 내려오고 마찬가지로 남은 걸 보고 여기 중에 차수가 높은 건 이거 x죠? x를 없애려면 여기에 있는 나누는 x 플러스 이거 뭘 곱해야 되냐? 1만 곱해주면 됩니다. 목표가 큰 차수, 남는 식에서 큰 차수를 없애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곱해보면 x 플러스 1 돼서 어때요? 빼면 없어지죠? 없어지고 빼면 2 남죠. 자, 그럼 이제 남은 식을 보세요. 자, 이거 차수가 없는 상수항이죠? 상수항만 있는. 그러니까 나누는 수는 1차인데 상수항이 나왔으니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그쵸? 차수가 작아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눗셈이 멈춰지게 됩니다. 우리 수에서 남은 수가 여기선 1인데 1이 6보다 작으니까 더 이상 나누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서는 차수가 작아지면 더 이상 나누지 못해요. 자, 그럼 이렇게 나눗셈이 끝났고 그럼 이 부분이 뭐냐면 몫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예를 든 거에서 이렇게 수에서 나눗셈을 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나누어지는 수 43은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되는 거다. 검산식이라고도 했는데 여기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돼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식, 즉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거는 나누는 식 x 플러스 1에 몫을 곱하고 몫이 이거였죠? 나머지 2를 더해주면 된다 라는 건데 또 실제로 전개를 해서 곱셈을 해서 확인해 보면 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항식의 나눗셈 1번에서 성립한 다항식의 나눗셈은 이런 뜻이에요. 자, 2번은 이제 좀 이해가 좀 쉬울 텐데 다항식을 b로 나누었다 했을 때 몫과 나머지가 나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는 나누는 거 몫 더하기 나누는 수 지울게요. 나누는 식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의 꼴로 가능하다. 여기에서 나머지 r 식의 차수는 당연히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가 작아야 될 거예요. 특히 나머지가 0이라면 나누어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수처럼 식을 나눌 때도 다항식 나눗셈에서도 나머지가 없으면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해요. 개념에서 좀 살펴볼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해보면 여기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아니고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곱셈으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분배 법칙으로 계산하면 돼요. 전개로. 그러니까 15xyg 10x제곱 yz였을 때 뒤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꿉니다. 곱셈은 역수 형태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전개를 해서 15xyg 곱하기 5x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약분해주면 좋겠죠? 3
1, x끼리는 없어지고 남는 건 3yg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거 곱하는 거 여기를 또 적어보면 10x제곱 yg 곱하기 5x분의 1 마찬가지로 5, 10 약분돼서 2, 1이고 x 두 개 여기 제곱이니까 하나 없어지겠죠? 남는 걸 적어보면 더하기 2 x, y, g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죠. 동명이 아니니까 여기서 계산이 끝이겠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뒤쪽에 있는 것도 6번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뒤에 분수 형태라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을 곱셈으로 바꾸면 분모 분자가 뒤바뀐 역수 y제곱, g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서 계산을 차분히 약분을 통해서 해주면 될 거예요. 8번의 문제 계산은 좀 길겠지만 마찬가지로 화면을 멈추고 5분 동안 18번의 나머지 문제 모두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이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에요.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세로셈으로 정수의 나눗셈처럼 계산을 할 텐데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나누어지는 식에서 높은 차수부터 없애도록 몫을 잘 정해가면서 한다라는 거였죠. 그럼 여기서의 목표는 먼저 목표는 이겁니다. x. 그럼 이 친구에다가 얘는 1차니까 x를 하나 더 곱해서 나온 결과는 요거겠죠? 딱 친구가 없어지는 몫을 잘 정했죠? x. 그럼 여기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x 3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이 식을 봐야 될 텐데 여기 1차 차수가 같고 그럼 여기서 목표는 높은 차수 x를 없애는 거겠죠. 그러려면 여기 뭘 곱해야 될까요? 자, 맞아요. 1을 해주면 계산은 1이니까 그냥 곱한 x 플러스 2가 될 거고 계산하면 x가 어때요? 날아가죠? 남는 건 1 이렇게 돼요. 나머지가 상수, 즉 나누는 식보다 1차보다 차수가 작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이 잘 된 거고 아까 그 검사하는 형태의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나누어지는 3x 플러스 3이라는 식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1이었다. 이렇게 까지 적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문제는 뭐 몫을 구하는 문제니까 요거를 답을 해주면 되는데 이 다항식을 나누는 수, 나머지로 적는 이 식이 뒤쪽에 가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서 결과까지 내는 거를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19번의 나머지 문제들도 3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자, 다 했다면 20번도 살펴볼 텐데 20번도 똑같아요, 사실. 식인데 나누는 식은 1차, 나누어지는 식은 3차인 다항식인 경우 조금 길어지겠지만 식 계산 과정이 로직은 다 똑같아요. 자, 3차니까 가장 높은 건 3차죠? 3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 나누어지는 식에 뭘 곱해야 되냐면 제곱이 필요해요. x제곱. 그래야 계산을 했을 때 x세제곱 1x제곱 곱해서 x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빼서 3차가 없어지게 되죠? 그럼 계산해주면 제곱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남는 식에서의 목표는 제곱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나누어지는 식을 보고 차수를 하나 높이면서 얘와 없어질 수 있는 x를 곱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가 되죠? 그럼 빼면 x제곱이 없어질 테니까 남는 것도 이렇게 해서 빼보면 이거 중요해요. 마이너스 x 빼기를 하는 거예요. 빼기 하면 마이너스 2x가 되죠. 여기에서 뒤에 여기 1이 없네요. 지금 약간의 그 오타 같은데 1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1을 그대로 내려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서 이 식을 없애려고 하면은 이 높은 차수 1차를 없애려고 하면 여기에다 뭘 곱해야 되냐? 물론 나와 있지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랑 x 곱하면 마이너스 2. 1이랑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빼보면 마이너스 2가 2x가 없어지죠?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3이 됩니다. 그래서 몫은 x제곱 1이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20번 문제도 화면을 멈추고 3분 동안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세요. 자, 다 풀었나요? 여기 뒤쪽 페이지에 있는 부분도 이어지는 나눗셈 내용이지만은 한 해 분량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